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기사 매일경제신문부터 함께 보시죠. 조선과 자동차, 건설, 가전 등 원자재 비용 부담이 큰 산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판매가를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수요가 줄 수 있고 고객 저항이 만만치 않아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조선업계는 이에 철강사와 협의하고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에 나섰고요. 자동차 업계와 가전업계도 소재 가격이 인상되자 신제품 출시를 통한 가격 우회 인상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부품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땐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마케팅비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에 더해 결국에는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중앙일본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첫 생산기지로 삼았던 베이징 1공장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가 중국 정부에 베이징 1공장 용지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당국은 해당 부지를 인수한 뒤 신생 기업인 리샹의 전기차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 1공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중국 정부의 도시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2019년 4월부터는 아예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소형차와 세단에 주력하는 대신 전기차 아이오닉5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브랜드 재건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모델의 폐기를 의미하는데요. 현대차가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할 경우 중국 생산 능력은 연간 150만 대에서 120만 대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 경향신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지만 외양만큼 내실을 기르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회사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네이버에 다니는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직장 내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 역시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안과 함께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한도와 금리를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정부의 대환대출 자동화 프로세스가 출범하면 소비자는 손쉽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한 뒤 최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을 갚는 절차도 기존 금융사와 새 금융사 간 가상계좌를 열어주고 돈을 갚는 것으로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금융사 간 경쟁이 발생하면서 금리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신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장치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높여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역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OCI가 만년 적자를 털어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공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달에만 43%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에 국내 유일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가 올해는 10년 만에 최대인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CI가 최근 부업으로 인천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도 대박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OCI는 이 사업에서 앞으로 6, 7년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바이오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